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미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헐값에도 매매가 되지 않아서 곡소리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집값 대폭락이 주체별로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GDP와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된다면 사이클상 2에서 5년 폭락 후에 상승 전환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일본처럼 20년 이상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AI는 3년, 전문가들은 주로 2에서 3년 하락을 전망하고 있지만 집값 거품이 워낙 커서 더 위험해 보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아파트 미치겠습니다. 5년간 대폭락 큰일 난다. 지금 이렇게 뜨겁게 불길이 번졌던 이 고층 빌딩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죠. 이렇게 집값이 날뛰다가 지금 완전 푹 가라앉은 상황인데 글자 그대로 상전벽해네요. 자, 먼저 부동산 이미 5년간 대폭락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2년 떨어질 거냐, 1년 떨어질 거냐, 5년 떨어질 거냐, 이건 이제 지켜봐야 돼요. 이거는 단기 폭락입니다. 5년 이내는 단기 폭락이에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또는 GDP 성장률이 예전처럼 받침이 안 돼 버리면 일문짝 나요. 6에서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저는 이쪽 그냥 단기 폭락하고 또 신고가 찍고 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먼저 첫 번째, 단기 폭락 요인으로 각종 지표가 일단은 급락하고 있다. 거래량이 1000건이에요. 서울이 2013년 수준으로 완전 밀린 상태고, 매물 거래량 3% 이하. 즉 매물이 1000개 나왔으면 100개 나왔으면 3개나 거래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매 낙찰가, 증여 이것도 급감하고 있어요. 21년 낙찰가율이 107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 9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100 미만으로. 그리고 최고 2020년 하반기에 이 증여가 23만까지 진행됐던 증여가 21년 하반기에 14만까지 지금 갈수록 증여를 안 하겠죠. 왜? 집값이 거품이고 이제 빠지고 있는데 누가 증여합니까? 증여세 내가면서. 실거래가 급락, 전국 집값 2019년 3월 이후에 이때 이후에 21년 11월 거의 2년 넘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다가 실거래가가 처음으로 하락을 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서울 21년 7월 달에 2.4% 정도 올랐었어요. 작년 7월만 해도. 근데 22년 2월 현재 마이너스 1.5%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미계약은 급증하고 있죠. 분양실사지구 100이 기준점이라면 벌써 서울 85, 경기 74, 지방은 50. 그러니까 100 이하로 지금 분양이 경쟁률이 낮아지고 미분양이 된다. 미계약도 증가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수도권 미계약 경쟁률은 낮아지고 이게 아주 심각해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6에서 10년 장기 폭락, 공급 과잉. 공급 물량이 수도권에 150만 채라고 했죠. 지방은 100만 채, 합쳐서 250만 채. 다주택자 매물도요, 임대주택 사업 포함해가지고 무려 650만, 법인도 100만 채. 이거 빈집이나 다름없어요. 거의 1000만 채죠. 인구 감소가 문제입니다. 2020년 기준에 15세에서 65세를 생산인구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020년. 지금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대세 하락을 맞고 있어요. 그전에는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아주 심각하겠죠. 인구 감소, 더군다나 인구, 전체 인구도 감소, 출생률은 2명이 결혼해서 0.8명이 뭡니까? 고령화 심각하고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 집값 거품 서울 도심은 2위고 서울은 5위고 전국은 10위. GDP, 경제성장, 물가, 소득 대비 집값 거품이 최고 수준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재화 대비 집값도 심합니다. 지정학적 요인도 지금 좋지 않은데 주가, 환율, 채권 이런 거에 대비해서 부동산 값이 워낙 비싸요. 지금 GDP와 경제성장이 이제 앞으로 지속될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처럼 성장이 안 돼 버리면 난리 납니다. 이제 부동산 30년간 폭등락 사이클, 이거 대분류하고 소분류로 한번 해봤어요. 대분류는 좀 굵직하게 해봤고요. 소분류는 4, 5년 단위로 끊어서 해봤습니다. 신기하게 이 사이클이 규칙적이에요. 이제 폭락할 때가 확실히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지방은 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먼저 대분류, 통합으로 92년부터 2000년까지 9년간이나 무려 하락을 했어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이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 13년까지 약 4년 하락했고요. 2014년부터 2021년 무려 최근이죠. 8년 동안 올라간 거예요, 집값이. 물론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은 8년 뛰었다는 체감을 못 갖죠. 강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걸 느낄 거예요. 2022년 이제 작년 사실상 가을부터인데 올해부터라고 잡자고요. 26년까지 5년 동안은 대폭락의 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이게 소분류가 더 중요해요. 구분해 볼게요. 2003년에서 2005년 이때 3년 하락했고요. 2006년에서 2009년 4년 동안 상승했어요. 수도권이 거의 4년 단위로 움직이지 않나요? 2010년, 2013년 4년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여기하고 같이 8년 동안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문재인 정부 거의 5년까지 뛰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뛰었죠. 당연히 하락도 비슷해요. 대분류하고 22년부터 26년까지 무려 5년 동안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5년 하락하면요 최소 50% 이상 떨어져요. 그 다음에 지방은 약간 사이클이 달라요. 2006년에서 2010년 5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도권은 상승했을 때 지방은 하락했네요. 그 다음에 2010에서 2013년 수도권은 하락했는데 지방은 오히려 상승했어요. 보세요. 6년 동안 상승했고요. 그리고 수도권이 올라갔을 때 지방은 오히려 3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에서 21년 지방이 지금 2년 동안 신나게 올랐거든요. 수도권은 8년 동안 오르는 중에 지방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물론 경기도하고 이게 비슷해요. 경기도의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이 이때 뛰었는데 지방하고 광역시나 지방 중수도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들이 사이클이 같아져 버렸어요.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22년에서 26년 5년 동안 하락하는데 지방도 이럴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방이 수도권보다는 약간 늦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제 부동산 하락 6년, 회복 5년, 신고가 3년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보셔야 돼요. 주로 수도권 기준으로 잡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크게 보면 하락이죠. 여기 그래프가 실제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시뮬레이션 뽑은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부터 대략 회복하는데 2019년까지 회복만 하는데 떨어진 걸 회복만 하는데도 5년 결국은 10년 동안은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꼭지에 매수한 사람은 10년 동안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겠죠. 그리고 신고가를 찍습니다. 언제? 19년, 20년, 21년 신고가는 대충 3년 결국 지금은 대폭락으로 다시 또 갈 가능성이 커요. 이때 이게 하락이 짧고 회복도 짧으면서 신고가는 긴 건 강남이에요. 서울이나 강남. 그런데 지금 이 보시는 도표처럼 수도권이나 지방은 이런 짝 날 가능성이 커요. 즉 입지가 안 좋은 곳일수록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나 아파트가 아닌 것일수록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먼저 사이클로 봤더니 이거 지금 85년 이게 91년이에요. 오 옛날부터 나왔죠? 자 상승기 때 약 한 굳이 따지자면 6, 7년 뛰었죠. 침체기 IMF 때까지 여기까지예요. 약 한 2000년 언저리까지 8년 떨어졌고요.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오, 도중에 이렇게 한번 하락했지만 크게 봐서 10년이에요. 대사이클로 무려 2000 거의 6, 7년까지 폭등을 했네요. 침체기 또 5년 대략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정도 그리고 상승기 7년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8년 정도 뛰죠. 21년까지 뛰었으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그래프예요. 이걸 지역별로 봤더니 아까 지금 이거 보여드린 건 서울하고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이렇게 실제로 비슷하죠. 똑같이 가고 있죠. 이 그래프하고 같죠 모양이. 그런데 지방 6개 도시는요. 여기 보세요. 좀 서로 엇갈리면서 가긴 하는데 중요한 건 지방이 수도권보다는 덜 뛴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북 연립 즉 뭐 연립을 보자고. 연립 강북을 떠나서 서울이 됐던 뭐 지방이 됐던 연립이라는 말은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진짜 안 뛰네요. 아파트에 비해서 거의 제자리 걸으면서 놀고 있죠. 참고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약간 한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확실하지 않은 연립은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완전 떠 있잖아요. 91년부터 93년까지 하락, 여기는 상승, 그리고 94년부터 뭐 96년까지 상승, 97년부터 99년까지 하락,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상승,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하락,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상승,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하락, 그리고 15년부터 지금 21년까지 상승, 22년부터는 지금 하락이니까 파란색을 해놓은 거예요. 자, 지금 빼박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뛰겠어요? 이거 보세요. 물론 우상향합니다, 집은. 그래서 무주택으로 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아요. 자,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느냐? 매수자, 매도자, 갈아타기 최선의 방법 여러 번 해드렸지만, 자, 기준을 제가 자꾸 바꿔가면서 하죠.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2년에서 5년 흐름을 보며 매입하세요. 몇 년이라고 딱 못 박으면 위험해요. 왜? 이게 몇 년 빠질지는 가봐야 돼요. 전문가들은 보통 어떤 각종 지표하고 상담 자료를 분석을 하면 뭐 AI 자료나 이걸 근거로 한 2달, 3달, 4달은 잘 봐요.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단점이 3, 4년 이후, 뭐 1년 후라든가 2년 후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점쳐야지. 다만 많이 올랐으니까 위험하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복불복으로 갑니다. 한두 달도 보기 어려워요. 왜? 지표를 참조를 못하니까. 매수자는 2에서 5년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한다면 청약 중심으로 하세요. 가점이 좋으면 좋은 곳만 넣으시고, 안 좋으면 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매수보다는 나을 거니까. 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양가와 입지와 세대수입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청약하고 금매를 이제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청약만 보면 안 돼요. 금매도 같이 보세요. 지금 매수를 꼭 해야겠다 그러면 3월 이후에 대선 판단 보시고 그때 판단하세요. 매도자들은 정상적 1주택 아파트라면 그냥 끌고 가셔도 돼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자,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지방 별로 좋지도 않는 곳이 집값이 거품이 심하다, 이런 건 파는 걸 생각하세요. 비아파트 영끌했다, 다주택, 이런 분들은 매도 판단해야 합니다.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 떨어지는 게 너무 커요. 그 다음에 갈아타기는 지금 상추장에 갈아타는 것은 아주 안 좋아요. 왜? 좋은 곳으로 갈아탈 텐데 폭락 위험입니다. 오히려 갈아탄다면 아파트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별로 비싸지 않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 이게 괜찮아요. 그래야 하락장에 또 갈아탈 수가 있어요. 아파트 아닌 것들은 안 팔려서 못 갈아타잖아요. 또는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싼 거, 약간 거래량 있는 싼 걸로 갈아타도 괜찮아요. 하락장에 많이 떨어진 곳으로 또 갈아타기, 또는 폭락하면 원칙적으로는 많이 떨어지면 갈아타기. 그리고 나는 주택이 꼭 하나만 있어야 한다 하는 발상에서 좀 벗어나세요. 폭락장에는 자, 분양만 보지 마세요. 분양권, 미분양을 세트로 보세요. 그래서 자식 앞에 증여를 하면 가장 저렴하게 증여하면서 집값을 뛰잖아요. 금매 플러스 이 분양권, 미분양을 하나 잡으면 1 플러스 1 또는 1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 자, 이번에는 수도권과 지방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수도권 노란색, 오대광역시 검정색. 여기 보세요. 수도권 올라갈 때 지방 내려갔네요. 2005, 6, 7, 9년. 자, 10년부터 15년 사이 봤더니, 자, 광역시는 오히려 뛰었어요. 여기 금융위기인데도 뛰었어요. 자, 수도권은 내려갔네요. 반대로 움직였죠. 지금 2번이나. 자, 그 다음에 대략 한 19년부터 23년 볼까요? 수도권 올라가니까 지방은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언제까지? 2022년까지. 작년까지. 까만 거 뛰고, 보세요. 까만 거 뛰고, 그 다음에 수도권인 노란 것도 같이 뛰고 있죠. 즉, 여기 최근 약 한 2에서 3년 동안의 사이클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 이거 예측입니다. 23년, 25년은 같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니까 수도권은 8년부터 13년 사이에 하락했고 14년 이후로 올랐는데, 지방은 보세요. 오히려 이때 올랐죠. 12년에서 그 16년 사이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올랐을 때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부터 동질화를 가져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 이제 얘인데, 노원구 월계동의 미릉 미성 3호 3차, 이른바 미미3인데, 실질적으로 이 바닥장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요, 기득권층, 돈 많은 사람들, 꼬마 빌딩을 매수하거나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다른 건 매수 안 해요. 이 둘 중에 하나 매수해요. 특히 강남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도 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형, 수익형 가릴 것 없이 막 매수를 해요. 다 올라가니까. 주로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하겠죠. 임대주택 사업도 이때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법인 사업자도 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선수들이 매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쌉니까? 이렇게까지 뛰었으니. 아니 2억짜리가 지금 9억, 10억까지 뛰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경험이 있는 50, 60 세대들은 대략 한 2018년 뭐 20년 이 사이에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그리고 영끌은 주로 20년 이후에, 물론 영끌도 좀 일찍 매수한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는데, 자 20년, 21년 상투장에 매수한 거예요. 꼭 이 순서로 매수합니다. 아마 다음에도 그럴 거예요. 왜 2030이 늦게 매수하냐면, 자, 이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결국은 지금 이제 파란색이 뭡니까? 22년 기점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대폭락 여러 가지 지표를 간단하게 보자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 자, 작년 7월 4,000건에서 쭉 내려왔고 2,000건, 1,000건, 1,000건. 심각하지 않나요? 2월 달은 세 자리 숫자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몇백 건. 2030 보세요. 계속 40%를 유지하다가 최근 보세요. 1월 달. 확 떨어졌어요. 아직도 비율이 높긴 한데 왜 떨어졌냐? 지금 영끌하기가 어려워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여기 보면 2030 공포 매수 주춤해졌다. 대출 규제 풀려도 집 안 살 겁니다. 그럼 집값 떨어질 일밖에 더 있나요? 이 뉴스에서 나왔네요. 연도별로 청약 경쟁률. 여기 예전에 한번 잘 보세요. 집값이 별로 안 좋았을 때 10, 11, 12, 13년 겨우 2대1, 뭐 4대1. 이건 미분양 난다는 뜻이에요. 2대1, 4대1. 서울이 그래요. 서울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 서울이 이 모양 이 꼴이니 3기 그때 2기 신도시 그렇게 지금 2배, 3배 뛴 곳들 다 미분양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2020년, 21년 보세요. 뭐 60대1, 100대1. 이거 6개월, 1년만 빠져보세요. 이짱납니다. 그래서 너무 청약통장 해지하면 안 돼요. 대신에 청약통장도 가지고 있대. 분양권, 미분양을 세트로 묶으세요. 서울주택 매매가격지수 어떻습니까? 작년 2020년 12월 재작년에 125까지 갔던 게 쭉 빠져가지고 지금 2월달 현재 87까지 지금 전망지수가 100 이하로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죠. AI도 예측을 합니다. AI는 지금 PIR 규모가 너무 커요.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위험하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 대비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많이 벌어졌죠. 전세도 뛰었지만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서울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AI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택 부담지수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도 엄청 164 나왔는데 지금 200일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렇게 추락을 했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전국 구매력 지수가 이제 서서히 좋아지고 있어요. 왜?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매력,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서울 보세요. 자, 작년 11월부터 하락이 했고 이거 지금 4달 연속 하락한 거. 정말 마이너스예요. 이게 0입니다. 경기 보세요. 이게 0이에요. 역시 4달 연속 하락이죠. 인천? 자, 계속 올라가다가 하락이죠. 상당히 지금 하락폭이 비슷해요. 부산 보실래요? 부산 상승이라고 누가 말해요? 하락이죠. 심각합니다. 대구는 진짜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하락. 이미 뉴스 보세요. 3억씩 빠진 곳들 나옵니다. 자, 대전 급락하고 있죠. 지금 전국의 90%는 하락. 이제 얼마만큼 떨어지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집을 잡으려고 집이 쭉 떨어지고 있는데 막 뛰어내리다가 절벽인지 모르고 막 빠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 모양이 되면 안 되겠죠?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내 집 마련은 필수적으로 해야 안정된 삶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상투장에는 첫째, 매입 시기를 늦춰라. 둘째, 오르지 않고 황금성이 떨어지는 비아파트는 매수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